교육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셀럽 윤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요정 임지영입니다. 그리고 지난 에피에 이어서 또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핵셀럽 조기성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교육공학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있는 교육공학이 뭐야? 그냥 닥치는 대로 하고 있는 조기성입니다. 예. 실무가 기여이신 걸로. 그럼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 아주 진짜 맛보기 이런 그 무슨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흥미만 지금 가지게 만들어 놓고 본격적인 얘기는 저희가 좀 많이 아껴놨는데요.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좀 뭐 지난 에피소드에서 개인적인 경험들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스마트 교육이나 에듀테크 현황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사실 어려움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이런 스마트 교육을 실천하시면서 이럴 때는 진짜 보람 있었다 하는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교육자 입장에선 성장에 대한 것만큼 보람 있는 건 없어요. 일단 학생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잘 성장했다는 걸 보는 거, 그 당시에 저한테 배웠을 때 뭐 이런 걸 활용했던 게 참 좋았다. 실례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아이인데 주커버거 재단이 하고 있는 동영상 경연 대회에 매년 나가서 탑 10 안에 드는 아이가 있어요. 동영상을 아이가 직접 만들어서 편집하고 과학 영상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페북에 늘 공유를 해갖고 좋아요 수도 늘려주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 이제 제가 어릴 때 가르쳤지만 또 그런 경험들, 뭐 제가 꼭 해줘서 그런가, 원래 훌륭한 아이였지만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선생님들도 우리 후배 선생님 중에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잘 몰랐다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하나 시작했는데 지금 엄청난 셀럽이 돼 있는 선생님이 있어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민철아. 네, 이런 선생님들의 성장.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후배 선생님들 중에 원래 잘했던 후배들도 있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그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에 처음에는 많이 강의를 다녔는데 한 3, 4년 후부터 일부러 강의를 지방으로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잘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생겨나면 그 지역에서 강의는 그 선생님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랬더니 아무도 안 불러요 이제는. 이제는 뭐 일정 연수도 없고 정말 한가해졌어요. 그 뜻이 전달이 너무 잘 됐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한가하답니다. 사람들이 되게 바쁜지 아는데 되게 한가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고, 뭐 일단 뭐 얘기는 좀 딴 얘기였는데 어쨌든 또 보람은 또 에듀테크 기업들의 성장의 보람이 있고, 제가 많은 기업들을 초기부터 이제 도와줬는데 실제로 이제 엑시트한 기업들도 있고요. 물론 큰 돈은 못 벌었는데 어쨌든 뭐 이 친구들이 큰 돈은 못 벌어도 어쨌든 성공한 거잖아요. 기업들을 이제 다른 대기업에 인수가 됐거나 그런 기업들을 보면서도 이제 보람을 느끼고, 지금도 이제 제가 뭐 자문을 해주거나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투자를 또 많이 받아서 더 성장을 할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성장을 보면서 이게 보람이구나.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우리 아이들이 쓰고 좋아할 때, 그리고 이 제품들이 글로벌 제품이 될 때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광고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하셔도 돼요. 저희는 다 해도 됩니다. 캐치 잇 잉글리시, 구글 플레이스토어 교육 부분 매출 1위도 여러 번 했고요. 제가 또 직접 계속 자문을 해주고 있고,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투자도 좀 했고. 이 부분 편집. 이건 안 되는구나. 어쨌든 아니 근데 투자한 회사가 그렇게 잘 되고 있으면은 좋은 거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주인의식을 좀 더 가지려고 일부러 투자도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보람이 이게 교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 좋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성장의 모습, 기업이건 학생이건 선생님이건 저 자신도 많이 성장한 것 같고요. 성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이 순서를 좀 바꿀 걸 그랬나? 이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얘기를 하고 나서 아, 예. 이제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셨을 예. 것 같은데 이 질문 드리려고 하니까 아, 약간 좀 찬물 느낌이 나긴 하는데 아니 사실 정말 안 가본 길을 간다는 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서 물어야 되나요? 휴지 막 주나요?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하겠다고 전 에피소드에서 삼성이랑 하나의 교실을 기획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웃긴 게 제가 삼성이랑 기획을 할 때 서울시 교육청이 LG랑 기획을 오. 했었어요. 제가 조금 빨랐고 그랬는데 그때 장학사님이 이제 제가 장학사님은 담당 장학사님은 사실 별로 안 친했어요. 저는 사립학교에 있고 근데 담당 장학사님을 만나서 장학사님 제가 이런 거를 삼성이랑 해서 이런 교실을 만들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장학사님이 쿨하시더라고. 우린 LG랑 할 거니까 해봐. 아 예. 사실은 그때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했던 그 첫 수업을 했던 선생님 이제 친구가 됐는데 사실 그 수업이 그때는 서울시 교육청 거보다 저희가 훨씬 더 잘 되고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아서 장학사님 되게 좀 나중에 미워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한마디 하셨던 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마상을 입었죠. 예. 이런 거 해갖고 나이 든 선생님들이 이거 못 따라가서 다 그만두시거나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러더라고. 속으로 내가 이걸 왜 책임져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 교실 모습이 잘 됐고 또 이슈도 되고 사실은 약간 상대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좀 죄송했어요. 서울시 교육청도 그다음 되게 잘 됐거든요. 그 다음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아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에피소드 때 말씀드렸던 그 10조 원에 대한 반대. 그래서 이런 스마트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뭐 뇌가 팝콘이 되고 뭐 그런 반대 온갖 반대와 아이들이 뭐 전자파를 먹으면서 이상해진다. 별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무조건적인 반대. 학부모님들도 사실 걱정을 했지만 본인들도 사실은 이런 처음 시작할 때는 스마트폰도 없을 때였고 선생님들도 다 이제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을 때니까 반대가 엄청 많았고 그러니까 혼자 헤쳐나가기가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동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교육부에 우리 이병승 연구관님, 병승이 형이 예, 그 당시 이제 연구사로서 이런 쪽을 하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스마트 교육 중앙 선도교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전국 단위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동지들이 많아서 동지들을 만났고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근데 그 선생님들한테는 사실 저희 교실은 꿈의 교실이었던 거죠. 할 수 있는 교실. 본인 학교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나머지 선생님들한테 그 보여지는 그 모습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요. 듣보잡이었거든요. 교육계 듣보잡. 그때 사립학교에 있다 보니까 교류가 별로 없었고 그런 뭐 저는 외부 대회 이런 거를 전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딱 하니까 족보도 없던 선생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거를 해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삼성이랑 첫 교실을 만들고 나서 그 저의 기사의 밑에 댓글에 그런 게 있어요. 조기성 교사는 삼성전자에게 뭐 이렇게 돈을 받고 교육을 시작한 삼성전자를 대변하는 뭐 교사다 이런 댓글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누가 썼는지 알았어요. 정말요? 네, 그쪽 이상한 오 선생님이 마이 있었거든요. 갓. 그 상당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것만 있으면 반대 글과 칼럼을 올리던 한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거는 나중에 조용히 얘기했죠. 아니다. 교실 하나만 해줬을 뿐이고 오히려 내가 그 회사에 해준 게 훨씬 많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희 교실 모습을 보고 시스템들을 많이 사갔으니까 저는 하여간 수출 역군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 것들도 되게 반대 심했고 이런 IT만 나오면 반대하는 또 교사 그룹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때 막 토론회 같은 데 갔는데 그분들 아이패드 보면서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따로 연수 만들고 물론 그분들하고 지금은 이제 다 다시 만나갖고 막 그때 얘기하면서 웃어요. 그때 왜 반대했냐고. 그때 저한테 반대했던 후배가 있는데 지금 되게 잘합니다. 이쪽으로 엄청 잘하고요. 예, 얼마 전에도 박람회 갔더니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말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거봐 내가 뭘 했어? 이런 느낌 드실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길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며칠 전에 교육박람회 갔더니 그 제가 이제 학회장이다 보니까 VIP를 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사들이 있으니까 그럼 저기에도 저희 회원사들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원사들이에요. 그랬더니 부교육감님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이게 잘 타고 나서 되게 잘 되는 기업들 아니냐. 그래서 저분들이 돈을 하나도 못 벌었다는 거. 교육계에서 돈 버는 거는 정말로 힘들어요. 맞아요. 특히 에듀테크에서 돈 번다. 이쪽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말립니다. 하지 마세요. 교육은 돈을 못 벌어요. 돈 되는 거 없어요. 미는 돈이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이게 교육 팟캐스트, 교육 유튜브가 안 돼요. 우리 유튜브 하는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얘기예요. 돈 때문에 하는 선생님들은 없어요. 맞아요. 사실은 다들 아이들한테 재밌는 걸 만들어 주려고 희생을 해서 하는 선생님들인 거지. 교육자로 좋은 걸 만들려고. 돈 벌려고 하는 선생님이 있긴 있더라고요. 뭐 브이로그 올리는 선생님이나 뭐. 근데 그 선생님들은 특징이 있어요. 잘생기고 이뻐요. 영상 2개인데 구독자가 막 수백 명. 잘생겼더라고. 역시 모든 건 외모구나. 근데 진짜 그 돈 안 된다는 게 뭐 저희도 너무 잘 알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교육 컨텐츠나 이런 걸로 내가 진짜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그 위기감을 딱 건드려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입시라던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건드리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그 저한테 외국에서 이제 대학 교수를 하는 이제 누나들이나 뭐 변호사 이런 분들 미국으로 오래요. 너 정도면 미국에서 하면 돈을 벌 수 있대요. 그 얘기를 듣고 곱씹어봤어요. 갈 수가 없더라고요. 영어가 안 돼서. 한국에서 저희가 열심히 뭘 만들어 보는 걸로. 돈 벌려고 하는 일은 아니고요. 네. 그냥 월급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 되게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저희가 이 녹음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새로운 뭔가를 시도를 하고 확산이 되려면 어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걸림돌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극복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멀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을 얘기하고 미래 교육을 얘기할 때 항상 저도 이제 기승전 입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아이들이 학부모들도 입시 때문에 이런 새로운 교육에 반대를 하게 되고 고등학교 가면 사실은 이런 교육은 거의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입시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걸 시도를 하면 항의를 받습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를 보면 그렇게 입시만 해서 공부만 하고 사는 아이들은 정말 일부잖아요. 여기 공부만 해갖고 박사 받으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세상에 공부만 하고 사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박사 갖고 돈이 안 되니까 열심히 다른 일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결국은 입시가 아니라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라는데 그런 문화가 사실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 교육은 학생들이 행복한 게 미래 교육이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뭐 데이터 얘기를 하고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학생들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이유는 시험을 보지 않고도 아이들이 그동안 관심을 갖고 했던 활동들을 갖고 취업을 하던 진학을 하던 그래서 굳이 좋은 명문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잘 풀리는 잘 먹고 살면 되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직업들이 많이 또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문화가 바뀌어서 뭐 특정 직업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예전에는 안 좋게 생각했던 직업들이 지금은 안정적인 직업으로 변화된 것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삶의 질 워라밸을 많이 이제 중시하니까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 죄송하지만 이 레지던트 하는 이제 제가 그 나이 때 병원에 잠깐 입원했었는데 제 또래의 이제 의사 레지던트들이 밤새고 낮에도 봤는데 밤에 새벽에 또 그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언제 쉬나?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의사들한테는 돈 벌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맨날 울어요. 병원이 안 돼. 병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각광받던 그런 직업들이 힘이 들고 크게 또 이제는 수익도 커지지 않기 때문에 직업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학생들을 교육하면 안 되고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게 교육이 아닐까. 그래서 애들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찾게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고, 선생님들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가르침도 있겠죠. 아이들이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선생님들로 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티칭이 아니고 코칭이라고 우리 폴킨 교수님이 책을 냈잖아요. 네. 폴킨 교수님 저랑 잘 아는데 제가 그거 10년 전에 했던 얘긴데 책을 내셨더라고요. 이제서야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 그냥 묻히는 얘긴데 스탠퍼드대 CTO가 얘기하니까 쫙 먹히더라고요. 죄송해요, 폴 교수님.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시작은 스마트 교육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아이들의 행복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로 흘러오는 것처럼 뭔가 그런 스마트 교육이 기기 막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들으시면서 느끼실 것 같아요. 기술이라는 거는 계속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면 직업도 달라지고 교육도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사실은 되게 정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그런 기술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보수적인 집단, 가장 변화가 없는 곳이 학교 환경이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공간 혁신을 하잖아요. 네.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공간도 바뀌어야 되고, 근데 공간 혁신도 이상하게 바꾸고 있는데 어쨌든 교육 공간은 바뀌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 교육이 바뀌는데 기술이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술은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활용을 하는 거지 기술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걸 찾아가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할 뿐이지 테크놀로지를 가르치는 거는 학원이지 학교가 아니에요.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잠깐 가르쳐도 주는 거고 아이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방법을 가르쳐주면 학생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거든요. 예전부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줘라는 그 고전적인 이야기가 지금의 교육하고 맞아요. 지식을 주지 말고 지식을 찾아서 정리해서 나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게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게 2015 개정교육에서 얘기하는 역량 중심 교육인데 방향은 너무 잘 설정을 했어요. 역량 중심 교육. 현장에 적용이 안 돼서 그렇지. 아, 그런가요? 역량보다는 성적이죠.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이게 진짜 네. 풍토와 문화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이 지금 약간 시간차가 있는 것 같고 바뀌어가고 있는 과도기가 아닐까 뭐 이런 많이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핀란드 교육 가서 느낀 거는 단 하나였어요. 교육은 내가 더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데 다만 사회 문화예요. 그러니까 핀란드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무엇을 하고 학교에서 무엇을 하던 사회에서 믿어요. 학교를 믿고 지켜주고 맡겨주니까 학교에서도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뭘 하면 불신해요. 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또 뭔 짓을 하지? 불신을 해요.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면 입시해야 되는데 왜 이상한 짓을 하지? 왜 공부를 안 가르치고 애들한테 스스로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사회적 문화가 되게 커요. 사실 핀란드도 지금은 테크놀로지를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핀란드 안에도. 헬싱키 대학에서도 한 2번 정도 찾아왔었어요. 헬싱키 대학 시스템 제가 알려준 거는 아니지만 하여간 조금 도와줬어요. 학교 와서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의 본질은 결국은 사회적인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크놀로지는 진짜로 도구일 뿐이고요.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게 뭔가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 사회적인 변화는 직업의 다양성,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 이런 얘기 하는데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직업은 세분화되거든요. 그렇게 세분화된 것들을 자기가 정말 전문가가 돼서 찾아내야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의사가 옛날에는 다 의사였잖아요. 우리 허준 선생님은 혼자서 모든 병을 다 고치잖아요. 내과, 심술로. 의사 뭐 다 네. 하죠. 근데 지금은 각과의 전문의가 있죠. 전문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각각의 스페셜한 부분이 다 있어요. 내가 이것만 잘 고치는. 점점 세분화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부분만 잘 보는 선생님들 생길 거고 모든 직업이 세분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한 일을 이제 덜 하면서 내가 잘하는 걸 찾을 수 있게끔 바뀌면 교육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스마트 교육인데 뭐 자꾸. 아니 네. 근데 저희도 너무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저희도 항상 그런 식의 방향성,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현장에 계신 선생님이 또 같은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정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상담을 할 때 늘 얘기를 하는 게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찾으세요. 그리고 아이가 읽은 모든 책은 찍어 놓으세요. 너무 쉬우니까. 원노트에다 기록하게 알려드려요. 웹이나 이런 건 거짓말을 못해. 날짜를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진짜 신뢰되거든요. 손으로 쓴 건 어떻게 조작은 좀 위험한데 요즘 조작 얘기는 위험한데 어쨌든 외부로 한 거는 날짜 같은 거 조작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사진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언제 무슨 카메라로 찍었고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여행 간 것도 다 포트폴리오를 만든 거야. 애가 체험한 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춤만 잘 추는 애들은 계속 춤만 추는 걸 계속 쌓아놓을 수도 있고요. 뭐 화학을 잘하는 애들은 애가 실험한 거 뭐 심지어 뭐 액괴 만드는 것도 계속 녹화해 갖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액괴를 잘하는 애가 화학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좋아하는 걸 계속 찾아서 누적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는 그걸 갖고 그냥 대학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예전에 뭐 곤충만 채집한 아이가 대학을 이제 잘 갔더니 그 다음 해에 곤충 말고 딴 걸 채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라는 웃긴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디지털로 들어간다는 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갖고 좋아하는 분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학교에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클라우드가 들어가야 되고 그걸 갖고 사실 평가 문제도 있어요. 제가 평가하는 기준하고 똑같은 자료지만 다음 선생님이 보는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평가 기록도 있지만 같은 자료들이 누적이 되면 필요할 때 그 키워드의 자료를 불러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정말 객관적으로 사람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단순히 학생 때의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지털로 누적이 된 기록들은 평생 갈 수도 있어서 맞아요. 오히려 또 실패했던 아이가 또 이게 개선해서 잘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더 크게 평가받을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쭉 좋은 길로 간 아이들은 더 많이 평가를 받겠지만 이게 다른 길로 갔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는 아이들도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누적된 기록이 사회를 바꾸고 교육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네. 아 결국 자연스럽게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준비했던 거랑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학회도 이제 매년 준비를 하시고 또 현장에 있으면서 또 새로운 키워드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할 텐데 최근 좀 관심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제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최근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 빅데이터가 교육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약간의 다른 개념이지만 교육 빅데이터라는 개념을 저는 세우고 학생들이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가 되면 그걸 갖고 이제 뽑아내서 평가를 바꿀 수 있다. 데이터가 평가를 바꾼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학생들을 분석을 하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잘하는지가 나오고 강점은 강점으로 단점은 또 보완할 수 있는 그게 이제 AI랑 요즘 또 키워드가 되고 있는 AI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AI를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데 AI는 AI 기술만 있다가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가 있어야 분석을 해요. 작년 학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종학회 때 데이터는 무조건 쌓여 있을수록 가치가 있다. 분석의 기술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통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더 세세하게 분석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아마 이 클라우드 시장이 유망하니까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것도 그러면 제가 다음에 좀 한 수 배워야 되겠네요. 저는 투자 못해요. 돈이 없어서. 아니 이게 굉장히 최근에 이제 에듀케이셔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걸 옛날부터 계속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해오셨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거는 갑자기 정리하는 멘트 같지만 산 증인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 죽은 증인이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사실 우리 정책적인 부분이나 관심 뭐 떠오르는 키워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약간 교육적 철학이랑 잘 버무려져서 실천이 돼야 되는데 가끔 제가 느낄 때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교육적인 철학이 좀 빠진 채로 그냥 키워드를 위한 키워드. 키워드만 쫓아가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좀 화가 나요. 한성과학고에 우리 송성리 선생님이라고 데이터 열심히 파시는 선생님 있어요. 저랑 같이 미래학교 했었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정보 선생님이니까 제가 데이터를 그렇게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아마 데이터를 파서 지금 교육 데이터의 아주 최고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농담으로 너는 곧 나다. 되게 예. 철학적인데. 사실 비슷한 메시지들을 전문가들은 다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김은우님 모셨을 네. 때도 저희가 에듀테크 트렌드를 물어봤을 때 에듀테크의 기술의 트렌드보다 본질은 교육이다, 미래 교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회사가 제가 좀 친한 회사긴 한데 교육을 잘 몰라요. 친한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주 친한 그 지금의 회사가 되기 전부터 알았고, 그러니까 완전 스타트업 때부터 거의 최초의 스타트업 행사, 에듀테크 스타트업 행사를 제가 기획을 해서 그때 4군데 회사랑 같이 했었거든요. IM스쿨, 그다음에 클래스 1, 2, 3, 놀이, 핑퐁. 예, 역사로 사라진 핑퐁. 예, 그렇게 4군데랑 같이 첫 에듀테크 행사를 제가 했었어요. 네. 선생님들 모시고. 근데 그 회사가 핑퐁은 ST 유니타스로 갔고, 놀이는 대교로 갔고, 다음에 IM스쿨은 NHN으로 갔고, 클래스 1, 2, 3는 저기 네이버 쪽으로 갔어요. 클래스 1, 2가 사람들만 글로 가고 제품은 다 NHN으로 갔네요. 클래스 1, 2, 3 NHN으로 갔어요. 다 지금은 이제 큰 데로 인수가 돼 있는 상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교육을 모르나? 예, 김은호 씨는 잘 알아요, 교육을.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교육 업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육을 모르고 교육업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사실 현장의 목소리, 교육 전문가의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듣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자주 하는 생각이라서.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만의 목소리를 들은 것도 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생님은 그렇죠. 아니시니까. 기술을 좀 이해하는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계속 적용하는 저 같은 사람의 목소리만 들으면 너무 이게 좀 이게 그렇죠. 눈높이가 이렇게 맞아요. 그냥 진짜 이런 거 전혀 안 하는 선생님의 목소리도 듣고 중간 정도 활용하는 선생님 목소리 듣고, 그러니까 20대 선생님, 30대 선생님, 40대 선생님, 50대 선생님 목소리 다 듣고 그러고 해야 돼요. 그래서 타겟팅을 맞춰서 뭐 해야지. 교육을 모르고 교육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정말 교육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획할 때부터 선생님들과 함께 기획을 하거나 실제로 선생님들이 기획한 서비스들도 있고요. 뭐 선생님들이 창업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클래스팅처럼. 네. 조영구 안녕. 저희 방송 들어주시나요? 들으라고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조영구 대표는 사실은 이제 클래스팅을 만들 때 제가 이제 교육 커뮤니티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미투데이의 안에 있는 밴드, 미투 밴드를 갖고 커뮤니티를 했어요. 너무 역사. 처음에 이 교육을 하는데 네. 커뮤니티가 필요하니까 뭔가 아이들한테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싸이월드를 갖고 학급 미니홈피를 운영을 했었고요. 스마트 교육을 하면서는 미투데이의 밴드를 썼었는데 얘는 이제 사라졌잖아요. 근데 미투데이의 밴드는 안 좋은 게 자꾸 광고가 떠요. 연예인 광고. 오늘은 누구의 일상을 볼래? 그러면 아이들이 클릭을 하게 돼요. 누르게. 현혹되죠. 네, 그래서 좀 되게 아쉬웠는데 클래스팅이 딱 나오면서 아이들 학생들만 교육만 하니까 그때 이제 베타 테스트부터 안드로이드 버전을 첫 테스트를 해주고 그러면서 성장한 게 클래스팅이에요. 뭐 지금은 좀 원래 조 대표가 다 잘해서 컸지만, 그러니까 초기에는 많이 도와줬죠. 맞죠? 오늘의 방송은 교육자, 학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업 하시는 분들까지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또 이제 선생님하고 알찬 방송을 또 해야 되니까 준비를 좀 하다가 궁금해졌던 것이, 그리고 아마 저희 방송 듣는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 게, 가정에서 우리 스마트 교육 이런 부분들, 학교에서는 사실 선택권이 없잖아요. 어떤 학교를 학생이 가느냐에 따라서 그건 학교 사정에 따라 다를 건데, 이제 가정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지도 방법 이런 것도 좀 팁이 있을까요? 진짜 학부모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학부모 연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책을 쓴 것도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책을 내실 때 교사 대상의 책들을 많이 내실 때 저는 이제 학부모들한테 엄마표 스마트 교육을 쓴 이유가
가정에서부터 이런 이해가 없으면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책을 썼었는데 물론 뭐 잘 팔리지는 않았죠. 한번 홍보해 주시죠.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그런가요?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뭐 개정도 안 했고 학부모님들이 일단 좀 아셔야 되고요. 아까 그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 같은 거부터 알면 이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학생들이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영어 학습, 뭐 수학 학습 제가 이제 게임 갖고 이제 수학을 이제 프로디지라는 게임 저희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국 건데 애들이 맵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몬스터를 만나면 몬스터랑 싸워요. 싸우는 건 나쁘잖아요. 싸우는데 수학 문제를 풀면서 싸워요. 수학 문제를 풀어야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서 맞춰서 데미지를 입혀서 아이템을 얻고 얘가 성장을 하고 레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게임을 하면 애들도 좋아하는데 엄마들이 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단순하게 수학 공부를 하라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게임을 통해서 학습을 하니까 아마 저희 학교 애 중에서 레벨이 한 엄청 높은 애가 있어요. 미국 애들보다 더 높을 거예요. 얘네는. 근데 영어로 돼 있어서 힘들어하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늘 학부모들한테 얘기하는 건 이게 수학이 영어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웹 기반이거든요. 창 하나 띄우고 모르는 단어 검색을 하면 영어로 수학 공부를 한다. 수학 단어를 영어 단어까지 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수학도 잡고 영어도 잡고 재미도 잡고 게임도 잡고 몬스터도 잡고. 몬스터도 잡고 레벨도 올라가고 배지도 생기고 거기에다가 이게 LMS로 다 기록이 되니까 선생님이 학급에서 아이들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LMS로도 기록이 돼요. 그래서 다 봐요. 뭐 칸아카데미도 사실 다 LMS가 네네네네. 있어서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네. 선생님이 아이들 수준을 파악하기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프로디지도 정확하게 다 보려면 이제 돈을 내야 돼요. 이게 원래 미국 서비스들이 그렇잖아요. 칸아카데미 빼고는 다 이게 지불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되게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재밌어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영어도 게임 관련해서 영어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캐치 같은 것도 게임을 이용해서 영어를 하니까 아이들이 경쟁을 하고 레벨이 올라가고 서로 문제를 주고받으니까 흥미있어하고 그러니까 게임이 나쁜 게 아니라 게임 중독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집중 요소들을 학습으로 활용을 한 게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GBL인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제가 적용을 해보니까 아이들 몰입도가 정말 커져요. 그리고 그렇게 게임을 하니까 물론 다른 게임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느 정도 게임에 대한 만족을 이게 니즈가 채워져서 만족하더라고요. 일단 엄마들이 그 게임은 뭐라고 안 하니까 너 왜 게임인데 애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런 게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하거든요. 애들 우리나라 게임이 좀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게임 업계에다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돈이 안 된다고. 게임 업계에 계신 분들 제발 교육 게임 제대로 된 거 만들어서 기획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애들하고 좀 애들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제 게임 업계까지 이렇게 들으셔야 될 텐데 저희가 들으시도록 좀 애를 써보겠습니다. 제가 게임문화재단의 학부모 강의를 제가 하고 있고요. 연수를 하고 있고 게임 회사들하고도 계속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은 이게 안 되니까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뭐 교육 게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요. 차라리 역사 게임 같은 거 예전에 기획을 해서 여러 게임 회사를 돌아다녔었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돈이 많이 든다고. 근데 그 기획한 거 갖고 저희 후배 선생님은 현장에 적용을 해서 그 선생님은 대통령상 받았어요. 교육정보화대회 대통령상 받고 시작은 내가 해준 거 알지? 저는 이제 게임 회사를 찾아다녔고 이 친구는 현장에 넌 적용을 해. 얘는 현장에서 너무 잘 적용을 해 정리를 해서 대통령을 받았어요. 꽤 된 일이 벌써 한 4,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 6년 더 됐나? 게임 그때부터 이제 게임 갖고 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생각을 했었는데 너는 대통령상을 받고 나는 이러고 산다. 아니 지금 너무 잘 살고 계신데 무슨 저 근데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는데 네. 이제 어머님도 얘기를 가끔 듣다 보면 교육용 앱이 좋은 네. 건 안다. 네. 근데 대체 그 많은 교육용 앱 중에 뭐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들께 혹시 어떤 얘기를? 일단은 게임만 갖고 얘기를 하면요. 좋은 게임은 콘진원에 있어요. 이달의 굿게임.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게임. 콘텐츠 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좋은 게임을 추천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교육용 게임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예,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정도에다가 몇 가지들 이제 사실은 교육 게임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보드 게임 위주로 아직 많이 나오는데 온라인으로 된 것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도소학 혹시 아시죠? 네, 물론 네. 유료긴 한데 토도소학이 이제 또 큰 상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네. 에듀테크 기업을 글로벌에서 사실 그 토도소학도 NC에서 그러니까 NXC 넥슨에서 사내벤처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그- 에누마. 네, 해서. 에누마가 사내벤처로 시작을 한 거고요. 수학은 에누마, 음. 영어는 캐치잇 음. 플레이가 이렇게 두 개가 사내벤처로 분사해서 게임 활용한 교육으로 만든 거고, 사실 에누마는 이제 토도 수학으로 수학을 계속 개발을 했고, 얘는 영어를 개발했고. 에누마도 정말 개념이 너무 좋은 게 장애인들도 쉽게 교육할 수 있게 맞아요. 게임을 활용하겠다는 그 개념. 지금 에누마 대표님 못 만나봤는데 한국 쪽 이제 대표하시는 분하고는 몇 번 뵈서 되게 개념도 좋고 계속 이렇게 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놀이도 비슷해요. 놀이도 게임 형식으로 많이 만들었고 놀이의 연상 게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좀 약간 자문을 좀 해주기도 했었는데 게임 요소들을 좀 더 많이 넣게. 요즘에 못 봐갖고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게임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애들이 재미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교육 게임 GBL의 문제점은 제가 예전에 게임 그 GBL 연구학교에 갔더니 게임을 흉내낸 가짜 컨텐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재미가 너무 없어요. 어. 이게 무슨 게임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교육 게임은 재미없다. 그래서 안 해요. 이걸 맞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네. 실제로 재미가 있어야 되고 흥미 요소가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은 되게 솔직하거든요. 재미없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뭔가를 좋은 걸 주더라도 그중에 재밌는 것만 나한테 좀 더 끌리는 거를 선택하지. 똑같이 수학 게임 4개를 알려주면 자기한테 맞는 거를 해요. 그래서 그 게임은 언제 시켜주나요? 아니면 좀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제가 이제 중간 놀이 시간에 혹은 비가 오는 날 점심 시간에 그럴 때 하게 하면 자기가 맞는 게임 요소, 그러니까 그냥 일반 게임은 사실 잘 못하게 하는데 그런 게임 이제 교육 게임을 시키면 아이들은 알아서 찾아합니다. 우리 사회 시간에 이 심시티를 이용해서 신도시 건설을 아이들 시키거든요. 애들이 너무 좋아요. 심시티가 이제 일단 그걸 실행을 하면요. 일단 신도시 건설할 때 이 도로부터 닦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도로를 잘못 닦으면 망해요. 그래서 도시 건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길이구나. 그 다음에 이게 정치랑도 연결이 돼요. 심시티를 건설하면 그 다음부터 시민들을 만족을 시켜야지 세금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 지방자치랑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시티 하나만 갖고도 신도시 건설, 지방자치를 학습이 돼요. 물론 이제 딱 아이템을 안 넣는 범위 내에서만 학습을 시키죠. 아이템을 사서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유료 게임도 딱 무료 범위까지만 접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저희 시간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2회로 잡으셨길래 네. 부족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방송을 빌어 개인 과외 받은 느낌입니다. 스마트 교육 개인 과외. 그러니까요. 오늘 예. 너무 진짜 현장의 얘기를 되게 생생하게 들어서 너무 재밌었고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 네. 하시는 얘기가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면. 예, 선생님들 이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이시라면 대한민국 교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스마트 교육이고요. 너무 쉬워요. 단 오류만 없다면 제일 힘든 게 이제 오류가 생길 텐데 오류도 기다리면 다 해결이 되고요. 편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일단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하니까 편하게 접근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공부만이 정답은 아니니까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한번 계속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가 올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그 힘을 발휘할 때가 올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 방송을 보시는 에듀테크 관계자분들 제발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했으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선생님과 함께 좀 해줬으면 하는 거 그렇게 바라고요. 일단 우리 미래교육 인사이트 미인이 계속 잘 되고 수익이 나는 방송이 되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딴 얘기로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편하고 재밌네요. 저의 최초 유튜브 출연입니다. 유튜브 방송 출연으로 첫 출연이고
저희 첫 출연에 저희 방송을 해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별거 없는. 근데 저희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면 또 보람차실 테니까요. 구독자가 확 늘어나는 그쵸. 모습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람을 또 아, 느끼실 예. 테니까. 구독을 많이 시켜야겠네요. 눌러주세요 구독. 구독 좋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멘트까지도 정말 저희 미래교육 인사이트가 사실 이야기해야 되는 핵심 메시지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육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 미인. 하트 미인.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